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부분 몇 가지를 좀 담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외식업과 예술을 연결짓는 푸드아트 커넥터 오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림으로 창업은 했지만 그림 전공이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인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 영상 주제였던 그림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을 망설였던 이유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현재 외식 매장에 다양한 아트웍을 해드리고 있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회사라기보다는 1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작가이자 대표 1명, 그리고 디자이너 1명, 실장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술 전공자도 아니고요. 문학 관련된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디자인 쪽에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외식 관련 전공자였고 전공에 맞춰서 취업을 했고 그러다 그림 그리는 취미가 생겼고 취미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쌓여서 용기 내서 작년에 창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건 오히려 그림 전공자가 아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공자였다면 더 전문적으로 꾸려나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비전공자여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분들, 그러니까 그림이나 손으로 만드는 거에 관심은 있지만 전공이 아니라서 시작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 오히려 다행인 부분 몇 가지를 좀 담아봤어요. 첫 번째, 비교적 자유분방해져요. 입시 미술은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반복해서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려요. 반복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술에 대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때 다져놓은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그림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공하신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도 아직도 그 부분이 부러울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이 틀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쳐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공을 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전공을 하면 유리한 점이 분명 있지만 꼭 그림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진 않죠. 지금 저희 4살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따로 뭐 가르쳐 준 건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거미, 뭐 개미, 엄마, 아빠, 자기가 손이 가는 대로 그려서 막 지 혼자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해요. 균형이 맞지도 않고 뭐 삐뚤빼뚤하고 낙서 같은데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걸 그냥 그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또 저를 닮아서 그림에 재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림을 스스로 그리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선생님께서 포맷을 정해 주시겠죠. 그리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리기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겠죠. 그러다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나보다 잘 그리는 친구가 보이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림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림을 계속 좋아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술가가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제가 그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마치 아이와 같았어요. 누가 평가하는 사람도 없었고 재료를 정해주거나 뭐 이거 그려야 돼 저거 그려야 돼 하는 뭐 규칙도 없었어요. 그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인지 조금씩 더 그림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막 찾아보고
수업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혼자 작업도 해가면서 그렇게 저의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전공을 해도 내 그림 스타일 찾는 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배우겠지만 그걸 응용하는 건 철저히 본인 몫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간에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전공자여서 그런지 좀 멋모르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리고 또 외식이랑 예술을 연결짓겠다는 생각도 제가 자유롭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컨셉 같아요. 사실 초코아트는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정말 괜찮아요. 조금 삐뚤빼뚤하면 어때? 맛있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하고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전 스토리가 생겨요. 반전 스토리가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거름이었어요. 요즘 찾아보면 그림 수업 정말 많은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미대 전공자의 실력도 금손이세요. 저도 초코아트를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그리시니까 제 그림이랑 너무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리신 선생님들이랑 비교하는 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나는 뭐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배워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그림은 막 따라 하면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내겠는데 막상 혼자 그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됐거든요. 오히려 배우지 않고 멋모르고 혼자 그렸을 때가 더 자신 있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견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잡생각이 안 들고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제가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림 그리면서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도 이만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도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수강생 타겟이 정말 곰손분들 또는 저처럼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업에 오셨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나도 조금만 하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비전공자인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이 오히려 저를 보고 더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전 스토리 덕분에 강연 의뢰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자본금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림하는 책을 좋아하진 않아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 요약 정리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상위 20%로 만들면 된다. 저는 이 메시지에 격하게 공감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그림 전공을 했다면 상위 1%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위 1%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기준으로 상위 1%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미대생들이 많아도 전 국민 기준으로 볼 때 미대 전공자 분들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상위 1%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외식업이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게 지금의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된 거죠.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는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상위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술을 취미로 했어. 그러니까 미술 쪽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상위 20%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컴퓨터 스킬, 뭐 파워포인트나 제안서 만드는 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조금씩 꾸미는 거 이런 것도 상위 한 20%?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서 외식업에 특화된 그런 그림 회사, 이런 나름대로의 새로운 장르로 오미아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결론은 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나는 예술가라는 걸 딱 알고 정말 부모님이 팍팍 지원을 해줘서 그 길만 파면 좋죠. 당연히 좋죠. 또 비슷한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의 그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미대를 나왔고 게다가 또 명문대야. 그러면 그 그림을 선택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 있겠죠.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꼭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술 전공이 아닌데 뒤늦게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관심은 있지만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림과 관련된 일을 창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 다가온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 관련 전공 아닌 게 훨씬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길을 이미 가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일,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림으로 같이 믹스해서 하면 좋은 게 없는지 끊임없이 연구해 보시면 분명 언젠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뭐 꼭 먹고 살지 않아도 단지 취미여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도록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